그 지금은 어떤 분들은 이거 당선 무효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까지 가기는 그냥 검찰이나 아니면 사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서 이런 생각은 들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도 있는 중죄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계 연관지어서도 본다면 이거는 한번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좀 세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충격이 좀 강하게 안 오는가. 네. 우리는 너무나 이게 진짜 황당하고 충격적인데도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훨씬 넘는 진짜 거죠. 뭐 네. 시체말로 조족지혈, 세발의 피 아닙니까? 예. 정말 이거는 뭐 당장이라도 예. 근데 예방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다고 탄핵감인데.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고 실제로 2021년 뭐 그 동아일보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에 해당이 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말이죠. 이 사건 원래 작년 12월에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인데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원지검이 뭐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원래 최고 몇 년 사이에 몇 년 특히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예. 특히 이 정부 이후에 예. 지금 창원시장과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뇌물 이런 걸로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뭐 수색인 지가 언젠데 1년도 더 넘었는데 기소도 안 해요. 기소를 안 해요? 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도 거기다가 지금도 다른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뭐 재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세워라 내워라 이런 수준이고 예. 그 재판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검사의 질문이나 추궁이 네. 의지가 없어. 너무 의지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요. 예. 시중의 여론이. 예. 그래서 아마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폰을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강 씨, 강혜경 씨. 예, 예. 이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는데 예.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나 이것도 평파적인 형평성에 그런 거죠. 아닙니까? 예, 편파적인 거죠. 예. 그리고 그 명 씨는 깡통폰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그 이전에 자기가 이 작업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는 4번인가 받았다고. 예. 그다음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은 1번씩인가 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몇 번을 더 받은 거죠. 그때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자기 폰을 그냥 자진 이미 제출해서 다 들어봐라. 예, 예. 검찰이 내었다는 예.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내었고 다 조사했는데 이번에 또 압수해 가버린 거예요. 예. 그걸 돌려주지도 않아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이 오히려 제가 예.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증거 인멸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겠지만 예, 오히려. 예. 예. 아니면 지금 그 녹취되어 있는 많은 증거들이 풀리는 것을 막고 지체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지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막고 싶은 거죠. 검찰 선에서 최대한 저지선을 확보해서 더 이상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라라는 특명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안 그러면 네.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지금 특히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편파적인 모습은 여기서 불을 좀 최대한 불길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 정도 사안이 되면 국힘 내부에서도 일부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어제 그래서 모였대잖아요. 어제 20명 모였다고 모였다 하는데. 하는데 예.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겠고 사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아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요즘 윤건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부부한테 얼마나 밟히고 있습니까? 네.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도 못 봤어요. 예. 한동훈 대표 안 꿈틀거린다. 예. 아니 나 지능이보다도 못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친한 게 새를 불리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게 불려져? 내가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뭔 소리야. 당대표가 됐는데 모든 의원들이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원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그러니까 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약간의 이 뭐라 그럴까 예. 좀 얕잡아 보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반응이 뭔 소리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108명을 다 본인의 어떤 주력권으로 그렇죠. 삼아야 되는데 108명 가운데 20명만 별도로 모여서 그리고 그 모임을 자리에서 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당 장악에 모임할 때 앉았다.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 뭐 이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한동훈 대표가 네. 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당대표긴 네. 하지만 예, 근데 장악을 저는- 못하고 제대로 일을 그렇죠. 못하고 있다. 장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윤건희 부부의 워낙 강력한 근데 저는 견제. 이게 시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스스로가 이 기회를 이게 기회인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기회가 오고 있어요. 예. 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 특검법 발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기회를 원래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뒷꼭지를 보면서 저것이 기회였구나 네. 이렇게 안다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당에서 기회를 만들어줘야 첫 번째 기회는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때- 자기 입으로도 하겠다 예, 했습니다. 그때 딱 했어야 잡고서 주도권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바보죠. 그랬으면 아마 국힘의 의원들 중에 7, 80명은 네, 따라갔을 그렇죠. 한동훈 쪽으로 네. 쏠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미래 권력인개벼 이러면서 그렇죠. 따라갔을 텐데 예. 이도저도 아닌개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대표가 확실하게 리더십을 보여야 이 길인가 보다 하고 확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주춤주춤 하게 되고 그러면 아직은 예산이라도 네, 따야 맞습니다. 되니까 대통령한테 줄 서는 게 맞아요. 낫겠다 이런 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만 따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주변에 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 챙겨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예. 대통령한테 밑보여서 갈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동훈이 대표가 될 때는 이산인가 해서 대표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산 도저히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윤건희 부부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한동훈 본인 자신이에요. 예.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한동훈이 스스로 산이 될 자질이 없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도 결국은 대통령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산이 그런가요? 될 자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알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야 어떤 돼. 결심을 하고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의 변화가 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기도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네. 정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이런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쿠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역할을 했는데 그 수위가 단순히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윤석열 내외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 앞서 말씀하신 박완수 지사. 경남지사 포함해서 소위 여권에 이 사람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뭘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거는 비단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국정농단 차원이 아니라 보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심대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찾아갔겠습니까? 네. 가서 만났을 때 뭔가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김영선을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하고 일찍 맺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탄생되니 그 초기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예. 그러면 그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명태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건 아니까 명태균을 찾아오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누가 명태균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는 탄생하기 전이라 합시다. 예.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 정치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판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서 조언을 구해라, 거기하고 상의해봐라 라고 그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안철수도 부산 출신이고 부산 경남의 네트워크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 판이 뭐 큰 판인 것 같아도 굉장히 좁은 데입니다. 웬만하면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도 가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홍 시장님이 연결이 된 건 아마 그분이 경남에서 한때 활동을 그럼요. 하다 보니 그래서 연결이 좀 된 것 제가 같고. 이 방송 처음 나와서도 네.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다 추측과 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추측과 들은 이야기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은 박안수 현 경남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후보를 놓고 2번 경선 격돌을 했어요. 거의 표차가 없는 막 미세한 박빙이었구나. 박빙의 싸움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판을 살짝만 건드려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의존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양쪽 다 어떤 코멘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고도 남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판을 상황을 보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한수 현 지사 쪽에서는 입을 다물죠. 네. 뭐 사적인 거에 대해서 예. 말할 게 없다. 예. 뭐 말할 게 있으면 말하면 되지. 말하면 불리하니까 안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뭐 사기꾼이다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탁 자기가 줬거든. 쳐내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 선거에서는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 편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본선은 예. 뭐 편을 들고 말고 할 것도 그때 없었어요. 예. 지난번 그러니까 왔을 경선 때만. 과정에서. 경선이나 예. 그다음에 경선 이전에 유리한 고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당시에 당선자 예. 내지는 뭐 당선 직전에 당선자 신분이었겠죠. 빨리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당선자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공천을 결정짓잖아요. 그때는 네. 뭐 권력이 제일 셀 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건희를 만나러 갔지 않겠습니까? 예. 만나는 게 제일 싫었겠죠. 지금